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쟁에 노출된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선생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더 좋은 학교에 가야 하며 사회에 나와서도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가르친다. 경쟁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경쟁은 정말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가?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하는가 아니면 소모되는가? 학교에서의 경쟁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취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은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 친구와 비교하고 가족과도 비교하며 결국에는 자신을 끊임없이 타인과 견주게 된다. 점수, 성과, 연봉 등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불안은 커진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걸까? 경쟁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을 안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경쟁에서 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따라온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기쁘지만 곧 더 높은 목표가 주어지고 직장에서 승진하면 더 큰 책임과 부담이 뒤따른다. 경쟁은 끝이 없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점점 지쳐간다. 승리를 쟁취한 사람조차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신뢰는 금이 간다. 친구였던 사람이 경쟁자가 되고 동료였던 사람이 라이벌이 된다. 서로를 도와주기보다 견제하게 되고 상대가 앞서가는 순간 질투와 초조함이 스며든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는 더욱 외로워지고 결국 경쟁은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상처만 남긴다. 이긴 사람은 부담을 안고 진 사람은 패배감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을 원했던 걸까? 명예로운 경쟁이란 없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상대를 의식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선의의 경쟁이라 믿었지만 이기고 싶은 욕망이 커질수록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유혹이 생긴다. 상대의 실수를 확대하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른다. 시간이 지나면 경쟁의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된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경쟁은 더 이상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소모시키는 덫이 된다. 경쟁은 조직에도 균열을 만든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협력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강해진다. 회사에서 팀워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직원 간 경쟁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성취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의 분위기는 삭막해지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반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돕고 신뢰를 쌓으며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낸다. 경쟁이 아닌 협력 속에서 진정한 성공이 탄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쟁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을 목적이 아닌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경쟁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달려야 할 목표는 아니다. 또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스스로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경쟁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오히려 경쟁을 내려놓는 사람이 더 큰 평온과 존경을 얻는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 결국 더 빛난다. 진정한 성공이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성장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쟁이 아닌 신뢰와 협력 속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쟁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갈등과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경쟁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경쟁을 내려놓고도 존경받은 사람, 그리고 경쟁이 가족과 인간관계에 미친 영향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것이다. 이제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 경쟁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자. 경쟁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사연이다.
민석은 늘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실적도 뛰어났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다. 회사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그는 승진을 앞둔 위치까지 왔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앞에는 중요한 승진 기회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자신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보다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상사들의 신임도 두터웠다. 그러나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과 함께 태준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민석은 순간 긴장했다. 태준은 조용하면서도 성실한 사람이었고 팀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은 불안해졌다. 그는 더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쟁이라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들이 더욱 크게 보였다. 상사에게 자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려 애썼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조급해졌고 태준을 의식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는 점차 태준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태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강조했다. 동료들에게 은연중에 태준보다 자신이 더 적합한 후보라는 점을 내비쳤다. 민석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경쟁은 민석을 더욱 지치게 했다. 태준을 의식하느라 본래의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웠고 인간관계마저 삭막해졌다. 동료들이 그를 점점 피하는 듯했다. 그가 의지했던 팀워크는 사라지고 사무실에서의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점심을 함께하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멀어졌고 그는 혼자가 되어갔다. 승진을 향한 열망이 클수록 그를 둘러싼 벽은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승진 발표의 날이 다가왔다. 그는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이 보상받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승진자는 태준이었다. 민석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태준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지만 승진의 기준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었다. 상사는 태준이 동료들과의 협력을 중시했고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결국 승진의 승패를 가른 것은 경쟁이 아니라 관계였다. 그 순간 민석은 자신이 그동안 놓쳐온 것들을 되돌아보았다.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달려왔지만 결국 남은 것은 허탈함 뿐이었다. 그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태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피로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경쟁은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깊은 흔적을 남기는 법이었다. 그날 이후 민석은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승진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자신의 성과만을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민석은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단순히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다. 민석은 이제 더 이상 승진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민석 씨의 사례처럼 경쟁을 목적으로 하면 주변의 사람과 나의 삶을 잃게 된다. 다음 사례는 경쟁을 내려놓고도 존경받은 사람의 사례다. 강주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고 후배들에게도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함께 일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겼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승진 경쟁이 시작되었고
주변에서는 그에게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기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고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는 동안 강주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경쟁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동기들은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었다. 누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성과를 강조했고, 누구는 상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기회를 만들었다. 반면 강주는 자신의 방식대로 조용히 맡은 일을 해나갔다. 하지만 가끔은 흔들렸다.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정말로 뒤처지는 걸까? 한 번은 친한 동료가 조언을 해주었다. 강준아, 너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어? 가만히 있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강준은 동료의 말을 듣고 고민했다. 그들의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 얻는 승진이 과연 그가 원하는 방식일까?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올라가고 싶지는 않았다. 승진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였다. 강주는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했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그는 혼자 돋보이려 하지 않고 팀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후배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기꺼이 시간을 내어 도와주었고 동료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응원했다. 그는 직접 나서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는 사람들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강주는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동료들도 점차 그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강준과 함께 일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꼈고 자연스럽게 그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조언을 따랐다. 승진 발표를 앞둔 어느 날 회사에서는 강준이 아닌 다른 동기들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적극적으로 상사에게 자신을 어필한 사람들, 더 큰 성과를 강조한 사람들이 승진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발표된 승진 명단에는 강준의 이름이 있었다. 사람들은 놀랐다. 강준이 승진했다고? 그는 경쟁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했다. 상사는 강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강준은 팀을 이끄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경쟁을 하지 않았지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진정한 리더는 경쟁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 그 순간 강준은 깨달았다. 경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했고 그것이 결국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 승진은 단순한 성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와 협력,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바라보았다. 그는 경쟁하지 않고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강주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존재는 누구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한다. 경쟁을 포기한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다. 명성을 얻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사람이다. 바로 앞의 목적이 아닌 더 넓은 의미에서의 발전을 봐야 한다. 그게 나 자신일 수도 또는 가족 전체 때론 회사 전체일 수도 있다. 경쟁이 꼭 회사나 직장 동료만의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고 가족과 주변 인간관계에서도 흔하게 얼어난다. 어릴 적 지훈과 지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그 사랑은 비교와 함께였다. 부모님은 두 남매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훈이는 성적이 좋은데 지수는 왜 이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니? 혹은 지수는 친구가 많은데 지훈이는 왜 그렇게 내성적이야? 두 사람은 형제이면서도 경쟁자로 자라야 했다.
지우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지수는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은 아이였다. 부모님은 두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강조했고, 형제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우는 공부를 더 잘해야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수는 형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 애썼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향한 감정은 점점 복잡해졌다. 지우는 지수가 부모님께 더 사랑받는 것 같아 서운했고, 지수는 형이 항상 더 인정받는 것 같아 억울했다. 형제는 서로를 응원하기보다는 경쟁자가 되어갔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그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지훈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 역시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지수도 형처럼 열심히 해야 한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형의 성취가 자신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업보다는 대인관계에 집중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선택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지훈과 비교하며 형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다. 지수는 반항심이 생겼고 형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늘 동생을 좀 더 이끌어줘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수가 형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동생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아 섭섭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점점 더 침묵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했다. 가족들은 병실에 모였고 오랜만에 형제는 단둘이 남았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형이랑 나를 자꾸 비교하셨잖아. 나는 형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컸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그게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과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난 내가 더 잘해야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너와 멀어진 것 같아.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다.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동안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봤고, 그로 인해 가장 소중한 가족 관계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훈이 말했다. 우리 이제 경쟁하는 대신 그냥 서로 응원하면서 살자. 너는 너만의 길이 있고 나는 나만의 길이 있는 거잖아.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형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내 길을 잘 가볼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비교하지 않았다. 지우는 동생의 자유로운 삶을 존중했고, 지수는 형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님의 기대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이제 지훈과 지수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제야 가족이라는 이름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위 이야기는 좋게 마무리되도록 각색하였다. 하지만 실제 우리 주변의 형제나 가족들은 어떤가 나만 해도 누나와 어렸을 때 경쟁 관계로 싸우고 사랑을 얻기 위해 서로를 시기했던 경험이 있다. 결국 자녀의 성장을 위한 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처들은 성장한 지금도 아물지 않았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겨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비교와 경쟁이 깊어지기 쉽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비교보다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
이것을 명심하고 자녀를 키워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쟁을 경험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비교되고 평가받는다. 어릴 때는 경쟁이 곧 성장이라고 배웠고, 성인이 되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깨닫는다. 경쟁은 때때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명예로운 경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신뢰를 저버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며 때로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얻은 승리는 과연 가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경쟁이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성취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외로움을 느끼며 스스로를 끝없는 비교 속에 가둔다. 결국 경쟁에서 이긴 사람도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패배한 사람은 깊은 좌절 속에 머무른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경쟁을 내려놓는 것이 곧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명예를 얻는 길이 될 수도 있다. 타인을 이기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경쟁 대신 신뢰를 쌓으면 우리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한 이들이 많다. 단순히 상대를 눌러야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나갈 때 더 빛나는 사람이 된다. 결국 선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명성과 위엄이 따른다. 억지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진심과 신뢰로 만들어진 명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보다 경쟁을 뛰어넘어 신뢰와 존경을 얻은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된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진정한 위인은 남을 짓밟고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길을 만든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계속해서 경쟁 속에서 남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경쟁을 내려놓고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해보자.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잃어버렸던 관계들이 다시 다가올 것이다.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며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때 더 빛날 수 있다. 진정한 성공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경쟁을 내려놓고 신뢰를 쌓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존경을 얻게 된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이제부터라도 경쟁이 아닌 신뢰로, 비교가 아닌 성장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 보자.